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명리학자로서 이때까지 지내면서 만났던 사주들 중에 이 사주 정말 괜찮다, 정말 복이 참 많겠다, 너무나 좋은 사주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의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쪼꼬명리 바로 이 병신년, 개사월, 개사일, 경신시의 사주인데요. 사주가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고전에서는 사길신과 사흉신을 나눴잖아요. 특히 격국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길신이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재성, 정관, 정인, 그리고 식신이죠. 사흉신은요, 겁재, 편관, 편인, 상관이 있겠습니다. 재성 같은 경우는 정제든 편제든 그렇게 가리지 않고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길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여성의 사주인데 어때요? 전부 다 길신밖에 없죠. 게다가 월지에 천을귀인이 있고요, 일지에도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이 공망은 사신합이 되면서 풀려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지에는 월덕귀인이 있죠. 이거 보면 이 사람은 무슨 길신이 이렇게 많아? 하실 수 있는데 더더욱 놀라운 건 길신은 합으로 묶일수록 더욱 강해진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신은 충으로 공격을 받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여자 사주로서 정말 괜찮은 사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조선시대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에는 일부종사를 원칙으로 했었잖아요. 남편의 뜻에 따르고, 특히 말 그대로 그 신사임당, 자녀가 교육하는데 어머니가 제 역할을 다 하고 남편이 또 일을 할 때도 제 역할을 하면서 집안의 어떤 가정사를 잘 챙기는 게 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래서 정제나 정인이나 정관이나 식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남명과 여명을 굳이 나눈다면 여명이 있을 때 여명에 한해서 이런 길신으로 구성된 사주들을 더욱 높게 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길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여명사주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건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파이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명주에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주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네, 이 사주의 주인공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주가 바로 이 사주고요. 병호일주네요. 엄마에 해당되는 사주가 경신일주입니다. 네, 이게 제 사주고 이게 제 아내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제 딸의 사주예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여성의 사주고 길신들이 많고 또 이런 좋은 신살들이 가득하니까 혹시 날짜를 잡고 아이를 낳았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때 제 자녀를 낳을 때는 명리학 공부를 전혀 못한 상황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의사가 편한 시간을 잡아줘서 제왕절개로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이 사주를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지지에서 사신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신합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화가 수로 바뀝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신합과 사신합화 수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사신합은 이 사화하고 신금이 서로 묶인 거고요, 사신합화수는 이 사화나 신금 모두 수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이 수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왜냐? 천간에서 이렇게 금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수로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향할 텐데도 이 사화 신금은 합화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빠하고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가 병호일주잖아요. 화의 기운이 강하죠. 이 화의 기운이 이 사신합화수를 막습니다. 엄마가 경신일주죠? 이 경신시주잖아요. 이 금이 절대 수로 안 바뀝니다. 왜냐면 엄마가 경신일주라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아이 사주를 볼 때는 부모라고 하는 환경,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빠에 해당되는 사람의 명식뿐만 아니라 아빠의 대운, 엄마의 대운도 아이에게 고스란히 작용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의 사주는 함부로 보지 말고 아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넘어갔을 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커서 뭘 하면 좋을까? 라는 걸 고민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사주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권해드립니다. 제가 화면 구성을 좀 바꿨는데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사주를 넣어두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라고 하더라도 제 아이의 사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병호일주인 저하고요, 경신일주인 아내, 이 사주를 가만 놓고 보면 엄마하고 아빠의 사주를 절반씩 물려받은 게 바로 이 아이의 사주입니다. 이게 아빠인 저잖아요, 병화가. 그리고 사준 병화가 천간에 떴죠. 엄마는 이 경금이죠, 신금이고. 근데 이걸 보면요, 천간에 우리 합화를 보면 병신합화수가 있습니다. 지지에선 사신합화수가 있죠. 이 엄마하고 아빠가 둘 다 만나서 50대 50으로 아이에게 같은 기운을 물려준 것 같은 그런 양상이에요. 저는 사주가 유전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제 아빠, 엄마, 장인, 장모님, 이 사주들을 가족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 사주가 확실히 유전되긴 합니다. 이제 이 사주를 좀 본격적으로 봐볼게요. 제가 왜 이 사주가 여자로서 최고로 좋은 사주로 이야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천간 중에 개수는요,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해서 여리여리해요. 주변 환경에 종속되는 부분도 있고 보호 본능을 좀 자극합니다. 그런데 개수는 다른 간지보다 개수를 만나서 병존이 될 때 더욱더 굳건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시면 가장 강한 기운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월지하고 일지를 차지한 화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성이 거의 기신의 역할을 해요. 어쨌든 이 개수는 임수겁재가 아니라 같은 비견인 개수를 얻었을 때 더욱더 음의 어떤 그 실리적인, 현실적인 이런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중 경금도 수원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 시주가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전체적으로 1월지가 비견이나 겁재나 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시작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의 용의신을 억부적으로 봤을 때 금인성이라고 보고요, 피신은 토관성이라고 보고, 한신은 수비겁입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금하고 토하고 수가 들어오면 운이 좀 유리하게 흐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식상이 없어서 오히려 맑은 사주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목화 토금수 오행이 다 있어야 좋은 사주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운이 아예 없으면 사주가 더 맑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주가 관성은 좀 무력한 편이고요, 식상은 지장간에도 없어요. 목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맑은 사주로 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해당되는 게 화재성이잖아요. 이게 제가 기신이라고 했었죠. 기신. 아이가 이 화 중에서도 특히 사화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마에 해당하잖아요. 신금도 역마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 정인도 있고 정제도 있긴 한데 너무 정신없이 밖에 나가서 놀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게임했다가 갑자기 책 보다가 나가가지고 또 놀았다가 자전거 탔다가 또 뭐 곤충 잡아갔다가 물고기 데리고 놀다가 정말 정신없게 하루하루를 보낸 아이인데요. 어쨌든 이 아이에게 발달한 화 기운이 기신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버지를 뜻하죠. 근데 이 아이의 화 기운도 저에게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국이 서로 그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럽지만 아이가 조금 사소한 실수를 하면 제가 감정적으로 좀 쉽게 격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강하면요, 아버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신약하면 어머니가 중요해요. 왜? 신강하면 보통 재성이 용신이 되고 신약하면 보통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와 아빠인 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관계가 안정적이어야 제 자녀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시주에 있는 경신일주, 경신시주죠. 제 아내가 제 딸에게는 제 용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관계만 보면 저보다 딸하고 관계가 아주 친밀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경신일주인 제 아내가 용의신이 수거든요. 저에게는 수가 한신이 되는데 이 사신합의 방향이 어디로 가죠? 수로 가죠. 이게 실은 좋은 거예요. 이 사신합의 방향이 각자에게, 저에게도 중요한 기운으로 향하고 아이에게도 중요한 기운으로 향하고 아내에게도 중요한 기운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서 실제 부부관계도 너무너무 좋아졌고 아이가 이 중간에서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좀 탄탄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가 정말 사주를 떠나서 그냥 뭔가 복덩어리처럼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그로성으로 여자로서 최고로 좋은 사주라고 했는데 실은 조선시대 때 태어나면 좋은 사주인 건 맞아요. 뭐 정인이나 정제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즘 시대에도 이 정인이나 정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정제야 저축도 잘하고 내가 상황을 만들더라도 계획적으로 움직이려고
좋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월급쟁이 생활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안정적으로 사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죠. 뭐냐?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삶이 루즈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정인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힘, 지속력을 만드는 힘, 꾸준함, 끈기 이런 건데, 정인이 요즘 시대에는 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렵고요. 정인을 잘 쓰려면 석박사를 딴다거나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을 한다거나 하는 건데, 시대가 막 자꾸자꾸 바뀌는데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로 활동한다는 게 어쩌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시대 때 뒤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길신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 관점에서 결혼을 하기 좋은 사주인 건 맞는데 요즘 시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자로서 제가 복이 넘치고 뭐 최고로 좋고 뭐 길신만 가득하다고 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보면 식상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어린 아이의 시기 때는 목의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요. 누구나. 노년이 되면 수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자도 뭐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도 쉽게 자고 활동성이 좀 저하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아이의 시기에는 누구나 처음 보는 아이들도 친하게 지내고 저요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호기심이나 성장 이런 걸 뜻하는 목의 시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제 아이가 목 식상이 약한 건 맞는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이 아예 없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생지가 좀 강해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작한 일은 제가 잘 끝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좋을 거고요. 대운을 잠깐 보면 12살 때부터 신묘대운이 들어와요. 근데 묘목 식신이 들어오죠. 근데 이 개수가 묘목 위에서는 식신의 장생지에 놓입니다. 이건 약간 명리학에도 초급, 중급, 고급의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고급 이론에 해당하는 이제 12운성이에요.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통변을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묘목은 억부상 저는 이제 불리한 기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식신의 장생은 12운성으로 성장과 학습을 뜻하는 기운이에요. 근데 이게 또 신살로 보면 이 천덕이랑 또 문창귀인하고 같이 또 합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학업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는 뭐 학업 대신에 화가 워낙 강한 아이라 예술적인 쪽으로 본인의 기운을 뭐 풀어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수는 어쨌든 그 식상의 기운을 좀 반겨요. 수일간들이 특히. 근데 이 아이가 보면 정의는 강한데 편의는 없고요. 또 뭐 식상도 그래도 약하다 보니까 편인하고 식상 같은 게 창의력이나 표현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런 예술적인 기질은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술대학을 나와서요, 아이가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쪽에 재능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큰데 어쨌든 예술적인 그런 인자의 힘은 좀 약해요. 식상대운이 20대 때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어떤 예술적인 소양을 키우거나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만 해도 제가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신묘대운 때는 병신합을 해서 얘가 수로 바뀌거든요.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어렸을 때 뭐 기구신이라고 해도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어렸을 때는 부모라고 하는 환경이 특수관계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신금은 묘목위에서 또 12운성으로 편재의 절에 놓이거든요. 경금은 인목위에서 편재의 절이 놓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금극목이긴 한데 불안정성이 좀 커집니다. 근데 게다가 또 이제 22대운 때는 인사신 사명이 돼서 이때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일간을 보호해주던 이런 천을귀인, 월덕귀인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신만 가득해서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나에게 평소에 도움을 주던 길신들도 충이나 형이 되면 이게 또 반대로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기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격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제 사와 정기인 병화가 투관했기 때문에 정제격이라고 하실 겁니다. 정제격의 성격이 많이 드러나죠. 뭐 용돈을 받으면 1,000원이라도 부모님에게 안 줍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요,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 내가 언제 게임을 시작했고 언제 끝냈는지를 적어요. 늘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본인이 알아서 옷 입고 알아서 학교에 갑니다. 정제적인 성향이 참 강해요. 루틴. 네. 저는 간여지동인 병호일주고 제 아내는 간여지동인 경신일주다 보니까 아이가 어쨌든 좀 독립성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키워주려고 합니다. 이게 한신인 수비겁의 힘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또 이 정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켜서 번
돈? 그런 것만 인정할 것 같아요. 뭐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정제적인 부분을 쓴다 하더라도 정제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제가 되게 현실적인 힘이잖아요. 근데 인성은 그 반대의 힘인데 현실 영역에서 월지하고 일지에 있는 사화가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보면 좀 인색할 수도 있어서 제가 친구들에게 뭐 나눠주는 건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눠주라고 많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연주하고 월주가 있으면 저는 이게 조상이다, 이게 부모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고요. 연주하고 월주를 저는 무의식, 내면, 가능성의 영역으로 해석을 해요. 월지를 욕망의 터전으로 보는데요. 이게 연간에 떴다? 이러면 내 욕망이 어쨌든 좀 강하게 현실 영역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건 내가 어렴풋하게 뭐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직업을 갖더라도 아버지가 너 이런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했던 직업을 가진다거나 또는 아버지랑 같은 직업을 가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학업 운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요 인성이 용신이니까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실은 이 계사월의 계사일주가 12연성으로는 태진데요. 이게 약간 이상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정제, 이 재성의 기운이 현실의 영역에서 감각을 좀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상적인 영역이 좀 있어서 실은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래 매진을 해야 그걸 좀 빛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금수의 기운을 잘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외국에 보내는 게 좋을 거고 외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제일 좋겠죠. 이 아이의 사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이 사주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 제 파이님들은 아시겠지만 12월 초에 제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심화편 3권 책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자녀의 사주를 어떤 순서로 풀이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명리학의 끝판왕 이론이라고 하는 신살과 12운성 이론을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게 됐거든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 사주에서 용신하고 회신하고 기신, 구신, 한신이 있다면 이 기운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기신은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이 실질적인 실천 지침을 제가 이 책에 엄청 구체적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러 가실 때 저는 꼭 용의기구 한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 사주가 어떤 기운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르구나, 어떤 운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르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걸 떠나서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유리한 기운은 내 걸로 끌어오고 불리한 기운은 방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에 정말 모든 걸 걸고 깊이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구매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2권 같은 경우 원국하고 대세운의 충과 합화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주에 따라 용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다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은 용신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3권은 2권보다 반의 반 정도는 쉬울 겁니다. 신살은 누구나 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책 많이 구매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또 북토크를 합니다. 그 예스24에 들어가셔서 초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12월 28일 토요일날 서울에서 오후 2시 30분에 그 서울역 부근인데요. 주소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안에 명례방이라고 있나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1시간 동안은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남은 시간에는 제가 미리 공개통변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사주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선정을 해서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주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제 책을 구매하신 이 독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저랑 만나고 싶다 하시면 북토크 때 오셔서 또 인연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1월 초에 내년 25년 1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초면명리 2기 기초반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2일 목요일 똑같은 저녁 7시 30분부터는요 초면명리 1기 심화반 수업을 하게 됐어요. 1기 심화반 수업은 전문가 과정, 말 그대로 명리를 도구로 상담을 하거나 저처럼 교육자로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신다거나 연구자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하는 수업이고요. 이 전문가 과정에 해당되는 수업을 들으시면 이 사주명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후기도 함께 올려놨어요. 저에게 수업을 들은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후기도 남겨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주는 여기까지고요.
여자로 태어나면 최고로 좋은 사주팔자, 복이 정말 넘치는 여자 사주팔자, 이런 어그로성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달긴 했는데 중요한 건 진짜로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달린 거고요. 어린아이의 사주의 경우 특히 많은 분들이 출산태기를 하시잖아요. 아이에게 좋은 사주를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정말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자녀하고 이 사주를 전부 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가 않아요. 아빠의 대운, 엄마의 대운도 아이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함부로 출산태기를 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이 길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월덕귀인이나 천덕귀인이나 천을귀인처럼 이런 신살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